먼저 웹서버입니다. 이 강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서버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릴 때 가장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접수하는 안내 데스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웹서버라고 말씀드렸죠. 이 웹서버용 소프트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제일 왼쪽에 있는 아파치 재단에서 개발한 아파치 HTTP 서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웹서버고 기업에서도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엔진X입니다. 러시아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웹서버로 2002년에 출시됐습니다. 트래픽, 즉 서버의 접속량을 처리하는 데 되게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활성화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웹서버 분야 점유율 아파치에 이어서 2등입니다. 한국의 웹사이트 중에 한 25% 정도는 이 엔진X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입니다. 1995년에 윈도우 NT 서버가 개발되면서 그 안에 포함된 기능으로 출시됐고요. 웹서버 점유율이 활성화된 웹사이트 기준으로는 2위, 비활성화된, 즉 도메인만 등록이 돼 있고 그냥 활성화가 되지 않은 모든 웹사이트까지 다 합치면 1등입니다.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웹서버는 뭐 거진 다 이 IIS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웹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간다? 그럼 이 IIS가 웹서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 윈도우 서버에서 아파치나 엔직스도 설치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웹서버들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 IIS는 그냥 이미 윈도우 서버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에서 리눅스 기반의 아파치나 엔진X를 웹서버로 사용하다가 이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직한 회사는 윈도우즈 서버예요. 그러면 윈도우즈 서버 위에 내가 그동안 사용해서 익숙했던 아파치나 엔진X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그래서 WAS, 즉 WAS라고도 부르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아파치에서 개발한 톰캣이라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1999년에 출시됐고요. 수컷 고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고 점유율이 60%가 넘습니다. 일단 오픈소스라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안정성도 훌륭해서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제이보스, 와이드플라이입니다. 제이보스 커뮤니티에서 1999년에 만들어진 무료 버전이 와이드플라이, 레드햇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유료 버전이 제이보스 EAP,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와스가 IBM의 웹스피어, 오라클의 웹로직, 그리고 국내 기업용 와스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TMX 소프트의 제우스가 있습니다. DB 서버는 종류가 진짜 엄청 많아요. 오픈소스 DB와 상용 DB로 나눠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픈소스 DB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DB는 MySQL입니다. 1995년에 출시됐고요. 돌고래가 심볼인데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인수가 됐었는데 2010년에 오라클이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클은 글로벌 넘버원 상용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DB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DB인 MySQL이 이거 혹시 나중에 유료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한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 MySQL을 모태로 개발한 게 바로 아리아 DB입니다. 2009년에 발표됐고요. 심볼은 굵게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오픈소스 DB 중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것은 오른쪽에 보시는 포스트그레SQL입니다. 1996년에 출시됐고요. 심볼은 코끼리인데요. 미국과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기존에 사용하던 MySQL을 버리고 이 포스트그레SQL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오픈소스 DB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마련할 DB 강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상용 DB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DB입니다. 상용 DB 중에 제일 유명하고 비싸긴 하지만 성능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D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 DB 중에서는 전 세계 점유율이 40%가 넘을 정도니까 말 다 했죠. DB로 시작한 오라클이 지금은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고 사세를 확장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할 정도로 종합 IT 기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SQL입니다. 1989년에 출시됐고요. 상용임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즈 서버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인기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2019년 4월에 DB 엔진 랭킹에서 MySQL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BM DB2입니다. 1983년에 출시됐고요. IBM 메인프레임에서 사용되면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화된 고성능 DB입니다만 최근에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0년 중반 때만 하더라도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항상 그 리더 그룹의 상위권에 속해 있었거든요.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근데 지금은 그 위세가 많이 약해져서 그 가트너 매직 쿼드란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더에 아주 살짝 걸쳐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SAP 하나입니다. 2011년에 출시됐고요. 한국의 차상균
서울대 교수가 2000년에 TIM이라는 법인을 세웠고 이 법인을 2012년에 미국에도 세웠어요. 이후에 2005년에 SAP에 인수가 되면서 SAP의 지원을 받아서 2011년에 출시된 게 SAP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B들과는 달리 인메모리 DB로 돼 있어서 데이터를 일반 그 디스크가 아닌 서버 메모리에 설치해서 운영되는 방식이라서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하지만 비용이 무지 비싸요. 도입 비용이 거의 기본으로 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DB들, NoSQL, 최근 각광받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내놓는 DB들,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DB, 빅데이터 DB, 이런 DB들은 추후 진행할 DB 강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기타 서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FTP 서버입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 네트워크 상에서 연결된 컴퓨터들이 파일을 교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버입니다. FT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트워크 강좌 때 하기로 하고요. 이 FTP 서버로서 많이 활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파일질러입니다. 서버 관리자분들이 아마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FTP일 거예요. 웹페이지에 뭔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뭔가 자료를 올릴 때 이 FTP를 이용하거든요. 다음은 SMTP 서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회사에서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메일이잖아요. 이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서버가 바로 SMTP 서버인데요. 이 SMTP는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는 약자로 간편하게 메일을 전송하는 규약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bc@it.co.kr이라는 사람이 def@naver.com이라는 주소로 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ABC에서 메일을 보내면 이 메일은 SMTP에 의해서 www.sharedit.co.kr 도메인의 SMTP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이 서버가 www.naver.com의 SMTP 서버로 메일을 전송합니다. 이후에 이 naver.com의 SMTP 서버에서 그 메일을 EDF naver.com 메일 계정으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EDF naver.com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그인을 하면 메일이 도착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메일의 송수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SMTP 서버입니다. 이 SMTP 서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서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고 오피스의 아웃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받는다면 열의 9은 이 익스체인지 서버가 구축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3강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편을 마치겠습니다. 회사 전산실이나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서버들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생겼고 그 서버들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는지 대략 감은 좀 잡으셨죠? 이 분야에도 파고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지만 이 강좌는 정말 기초 개념만 다지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시게 되면 이 개념 위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들을 많이 얹으셔야 할 거고요. 이 강좌가 이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강에서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서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봤는데 이 강에서 왜 그 요청과 응답으로 좀 퉁쳤던 그 상호 간의 통신, 연결, 이걸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이 네트워크 역시 내용이 무지하게 방대한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전산 업무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업무 중에 하나도 이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전문 엔지니어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4강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강에서 이 각종 용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장비들의 종류, 역할, 제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3강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